안녕하세요.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돕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주연입니다. SQL 서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로 다양한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QL 서버를 AWS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울러 다른 AWS 서비스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에서 SQL 서버를 이용하기 전에 파악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어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할지 그리고 어떤 방안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이그레이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이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워크로드들이 그러하듯 현재 이용 중인 SQL 서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마이그레이션의 첫 단계 중 하나입니다. SQL 서버를 AWS에서 이용하겠다면 현재 이용 중인 버전이나 에디션이 무엇인지, 어떠한 환경에서 이용 중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라이선스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아울러 비용 최적화를 위해 현재의 사용률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WS는 OLA, 옵티마이제이션 라이선싱 어세스먼트를 통해 적정한 리소스 크기를 가이드하고 현재의 라이선스 옵션을 포함하여 비용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버전이나 에디션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QL 서버의 각 에디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와 주요한 기능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함께 리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썼으나 실제 사용률이나 이용 중인 기능을 검토한 후 비용 절감을 위해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리드 리플리카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반대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QL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적인 상용 데이터베이스로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이를 AWS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마이그레이션 전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AWS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쓸 것인가, 현재 보유한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AWS에서 재활용할 것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쓰려면 몇 가지 조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2019년 10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으로 그 이후에 구매된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에 변화가 있습니다. AWS OLA를 통해 현재 라이선스 상황에 따른 최적화 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니 영업대표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환경에서 쓰고 있는 SQL 서버를 AWS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환할지 살펴보시죠. 마이그레이션의 7가지 방법론 중 리호스트, 리플랫폼, 그리고 리팩터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용 방안과 동일하게 전환하는 것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나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SQL 서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변경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내 스키마나 쿼리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쿼리도 함께 변경되어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과제와 현재 상황, 그리고 보유한 기술 정도에 따라 한 번에 모두 변경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혹은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을 AWS에서 보다 최적화할지에 대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의 마이그레이션이든 AWS의 전문가들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SQL 서버라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안으로는 EC2에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RDS라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인프라 관리에 드는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 RDS4 SQL 서버를 선호하기도 합니다만 관리형 서비스인 만큼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한 RDS 커스텀4 SQL 서버를 작년 말부터 서울 리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WS를 이용하는 혹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RDS에서도 소유한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6월 9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RDS4 SQL 서버는 AWS의 관리형 관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하나로 인프라 관리 및 HA 구성, 백업 등을 AWS가 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비즈니스 로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형 서비스로 OS에 접근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지금 화면에 정리된 내용처럼 SQL 서버의 최상위 권한인 시스 어드민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OS로의 접근이 어려우니 SQL 서버와 함께 부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직접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요. SQL 서버와의 연결된 서버뿐만 아니라 오라클과도 연결된 서버 구성이 가능합니다. SQL 서버로 로그인하는 방법 중 윈도우즈 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VPC 내에 매니지드 AD를 이용했어야 했는데요. 7월 10일부터는 자체 관리 중인 AD, 즉 온프라미스와 EC2에 구성한 AD를 이용하여 NTLM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존의 RDS에서 제약되는 기능이 필요하되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AWS에서는 보다 많은 범위의 자유도를 제공하고 있는 RDS 커스텀 포 SQL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대다수의 제약사항이 RDS 커스텀 포 SQL 서버에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RDS 커스텀이 제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의 RDS에서 이용 가능했던 버전이나 인스턴스 패밀리 등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준비되고 있어 각 기능들이 차근차근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간 RDS4 SQL 서버는 AWS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RDS 커스텀 포 SQL 서버를 이용하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포함한 설치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RDS의 장점도 가지면서 기존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비용 절감의 이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RDS 커스텀 포 SQL 서버의 Bring Your Own Media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라이선스를 가져오는데 BYOL이 아닌 BYOM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음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DS 커스텀 포 SQL 서버에서 소유한 라이선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선스가 포함된 설치 파일을 윈도우즈 EC2로 가져와 직접 설치한 후 이를 골든 이미지로 만듭니다. 이후 이 이미지를 RDS에서 이용하기 위해 커스텀 엔진 버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과정이 있기에 BYOM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차후 OS나 SQL 서버의 패치 적용 시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RDS4 SQL 서버의 선택 옵션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는 EC2에서 이용하는 SQL 서버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EC2에서 SQL 서버를 직접 이용하게 되면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경험과 동일하지만 직접 구성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가용성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는 SQL 서버의 자체 기능으로 구성 가능한 고가용성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올레이 조원 가용성 그룹이나 데이터 매스 미러링의 경우 RDS4 SQL 서버의 멀티 에이지 구성에서도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고가용성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입니다. 이전에는 MSCS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러스터 서비스의 약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공유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노드와 대기 중인 패시브 노드로 구성되며 반드시 1대1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액티브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일정 임계치를 초과하면 공유 스토리지와 가상 이름 및 가상 주소의 소유권을 패시브 노드로 넘기면서 장애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은 온프레미스의 고가용성 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센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유 스토리지를 직접 구성하거나 혹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써서 클러스터링을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AWS에서는 관리형 스토리지인 FX4 윈도우즈 파일 서버와 FXX4 NetApp 온탭이 출시되면서 온프레미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던 고가용성을 다른 솔루션의 도입 없이도 구성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비단 윈도우즈 서버라는 OS뿐만 아니라 SQL 서버 2017 이상의 버전을 이용한다면 페이스메이커와 크로싱크 기반으로 리눅스 환경에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FXX 관리형 스토리지를 이용한 구성을 위해 액티브 디렉토리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AD를 이용하거나 혹은 EC2에 구성된 AD는 물론 아마존 매니지드 AD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SQL 서버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은 AWS에서도 온프레미스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하여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블록 레벨의 복제를 그 기반으로 하며 해당 솔루션의 추가 요구 사항들은 각 솔루션 업체와 논의하시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쓰던 FX 시리즈 스토리지를 이용해서도 SQL 서버 페일러블 클러스터링을 AWS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QL 서버의 또 다른 대표적인 고가형성으로 Always On Availability 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SQL 서버 201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부터 제공된 기능으로 공유 스토리지가 아닌 로컬 스토리지, 즉 EBS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된 SQL 서버의 고가형성 기능의 집합체라 볼 수 있으며 읽기 전용 복제본을 추가하여 읽기 워크로드의 분산, DR 구성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읽기 전용 복제본의 구성은 SQL 서버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제공되며 SQL 서버 2016 이상의 버전에서 스탠다드 에디션의 고가형성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본 가용성 그룹은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애 조치를 지원하고 읽기 전용 복제본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Always On 가용성 그룹을 활용한 예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형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읽기 전용 복제본을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상황들입니다. 읽기 워크로드를 분산시켜 프라이머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Distributed Availability 그룹이라는 가용성 그룹을 다시 가용성 그룹으로 구성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실제 이 방법은 RDS에서 리드 리플리카를 구성할 때 내부적으로 이용되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다운타임 없는 마이그레이션이나 DR 혹은 글로벌 서비스의 데이터 동기화 방안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고가형성은 SQL 서버를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자동 구성될 수 있도록 런치 위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VPC나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해 구성이 가능하며 사전 필요 조건들만 잘 맞춰주면 일정 시간 내에 지정된 환경에 자동 구성됩니다. SQL 서버를 AWS에서 이용하려고 고려하면서 여느 워크로드나 서비스들처럼 비용 부분도 많이 검토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존 환경에서 작은 크기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던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센이 없기 때문에 고가형성을 위해 반드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AWS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는 스탠다드 에디션을 이용한 페일러블 클러스터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무료로 다운받아 개발 환경에 이용할 수 있는 디벨로퍼 에디션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 절감의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맞는 인스턴스 크기나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것도 성능이나 비용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성능 요구사항에 맞는 스토리지 선택을 위해 트랙 1의 EBS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세션도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어떤 아키텍처로 AWS에서 이용할지 골라봤으니 이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2단계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내주는지 이전 단계에서 결정한 서비스의 형태나 아키텍처가 시스템이 요구하는 수준을 모두 맞추고 있는지도 함께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AWS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쉽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옮기기 위해 스노우볼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션에서는 SQL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들을 위주로 소개합니다. EC2로의 마이그레이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거의 대부분의 버전 및 에디션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분리 및 연결 방안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원래의 인스턴스에서 분리해 대상이 되는 환경으로 복사한 후 새로운 환경의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방식이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복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비스 중지 시간과 연관됩니다.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존재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옮겨 초기 동기화 용도로 이용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데이터 싱크 등을 통해 옮겨질 수도 있고 혹은 스노우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분리 연결 과정으로 구성되기에 작업은 무척 단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한 방안인데요. 이 역시도 작업은 복잡하지는 않으나 옮겨지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서비스 중지 시간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원본과 대상 환경의 테이블이 1대1로 매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로직의 개선 등으로 스키마 모델링이 이루어진 경우 여러 개의 테이블의 내용을 하나의 대상 테이블로 전송하거나 혹은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테이블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 환경에 민감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SQL 서버의 내보내기 기능은 SSIS 패키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SSIS 패키지를 이용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원본에서의 백업 파일을 주기적으로 대상 환경에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지만 SQL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려면 몇 가지 팁이 활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체 백업 파일로 동기화한 후 이후에는 로그 백업을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복원하는 마치 로그스핀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동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앞서 두 방법에 비해 로그 백업 주기 등을 조정하면 서비스 중지 시간은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몇 개의 인스턴스, 그것이 EC2이던 RDS이던 동기화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안은 SQL 서버의 트랜잭션 복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AWS DMS의 사전 조건이 바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트랜잭션 복제는 원본이 되는 게시자와 대상이 되는 구독자, 그리고 AWS DMS와 유사 역할을 하는 배포자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로 구성됩니다. 구성은 SQL 서버 관리 툴에서 GUI로도 할 수 있으나 SQL 서버의 이해도가 있는 경우가 보다 구성에 유리합니다. 로그에 기록된 트랜잭션을 읽어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서비스 다운타임도 어플리케이션의 연결 정보 수정에 따른 시간만 요구된다 보면 됩니다. 역시 AWS로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니 DMS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DMS를 이용하고자 할 때 원본 형태에 따라 사전 준비 요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랜잭션 복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게 되며 RDS4 SQL 서버와 같이 복제 구성이 어렵거나 기본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SQL 서버의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각각의 마이그레이션 방안은 단순히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DR이나 읽기 복제본을 구성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AWS에서 운영이 시작되었나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운영 환경의 상황에 따라 직접 OS나 DB 엔진에 대한 패치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고객사 정책에 맞는 백업 구성도 필요할 겁니다. 아울러 어떤 DB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기본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특이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이 보다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하거나 혹은 현재의 구성이 성능에 영향이 있어 즉각적인 확장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고도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검토도 운영하면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이그레이션 초기 단계에는 일정 등의 이유로 미뤄졌지만 그 다음 단계로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AWS에서는 SQL 서버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클라우드 워치의 매트릭 정보를 통해 기본적인 리소스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이용하면 SQL 서버만의 고유한 성능 지표들을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RDS에서는 퍼포먼스 인사이트로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관여하고 있는 대기 유형은 물론 쿼리 수준까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클라우드 워치에서 볼 수 있었던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보다 용이하면서도 상세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환경에서 이용하고 있던 모니터링 방안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멀티에이지로 구성된 RDS4 SQL 서버라면 에이전트 잡도 동기화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RDS4 SQL 서버는 멀티에이지를 구성할 때 내부적으로 always on 가용성 그룹으로 되어 있어 에이전트 잡이 관리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자동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일오버 되고 나서 에이전트 잡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원 요청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제는 잡 동기화 기능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RDS 관리용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동기화할 수 있고 동기화 시점도 조회할 수 있어 수정한 에이전트 잡의 동기화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한으로 인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지만 이제는 데이터의 형태도 다양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최적의 방안을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워크로드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AWS가 성능 및 관리 등 다방면으로 최적화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SQL 서버가 어떤 용도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매핑될 수 있는 AWS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 환경에서 DW의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면 RDS나 오로라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모두 취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DMS를 통해 S3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아테나나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하여 더 많은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다른 세션들에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사례, 그리고 레드시프트에 대한 이용 방안들도 소개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된다는 것은 많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쓰이는 쿼리의 표준이 다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해야 하는 드라이버들도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WS에서는 SCT라는 스키마 컨버전 툴을 제공하고 있어 일부 쿼리를 자동 전환해주는 무료 툴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수작업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를 다시 어플리케이션 코드로 반영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을 특히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성능 최적화된 오로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기술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선뜻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SQL 서버를 포스트그레스QL 호환성을 가진 오로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 바벨피쉬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SQL 서버의 쿼리 구문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 SQL 서버의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오로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개 데이터베이스 엔진 전환에는 SCT라는 툴을 이용하지만 SQL 서버에서 바벨피쉬4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바벨피쉬 컴패스라는 호환성 평가 툴을 통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전환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윈도우즈 환경뿐만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 버전으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바벨피쉬 컴패스를 이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평가 보고서가 생성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쿼리가 어느 정도 그대로 이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바벨피쉬4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이 SQL 서버의 쿼리 구문을 이용하여 스키마를 생성하고 앞서 전달드린 마이그레이션 방향 중 데이터 내보내기나 DMS를 이용하여 데이터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극소수의 쿼리를 데이터베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반영하여 워크로드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면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전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SQL 서버만의 고유한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SQL 서버 라이선스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점진적으로 어플리케이션도 SQL 서버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이용하던 것에서 포스트그레스QL 드라이버를 이용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QL 서버를 AWS에서 이용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검토 대상의 시스템이 어떤 요구를 하는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업무 확장을 위해 관리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AWS가 제공하는 최대한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서비스로의 전환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방안에 대해 개략적인 이야기만 나누었기에
실제 워크로드를 가지고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AWS와 함께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데이터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